궁금했던 게요. 아베 일본 총리는 왜 저렇게 우익을 갈까라는 게 궁금했었습니다. 왜 아베 총리는 우익 총리가 됐을까? 아베는 누구인가가 궁금했는데요. 자, 현빈 앵커가 아베가 누구인지, 아베 총리가 누구인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10시부터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죠.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첫 한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앉는 아베 총리. 역대 일본의 총리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아베 일본 총리는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총리는 정치 명문가의 자손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아베 가문은 일본 3대 정치 명문가 중 한 곳인데요. A급 전범으로 옥살이를 한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가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증조부인 사토 에이사쿠도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는 외무대신을 역임했는데요. 이렇게 정치가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정치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954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하면 62살이죠. 아버지 아베 신타로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1993년 부친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아버지의 지지 기반이던 야마구치 제1구에서 중의원에 당선됩니다. 2006년 9월에는 최연소로 일본 총리 자리에 오르면서 정치계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얻게 됐는데요. 당시 나이는 53살이었습니다. 2012년에 두 번째로 집권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우경화 행보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위안부 문제와 일본 자위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호사카 교수님, 저는요 궁금한 게 일본 내에서 아베의 우경화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 있죠. 그러니까 의경화라고 하지 않고 이건 올바른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파에 돈조하는 일본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정권이 그런 정권이다 보니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고 바로 역사 수존주의자 그리고 헌법을 무시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하는 독재자 이런 평가로 두 가지 그렇게 일본 사람들 자체도 나눠져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이런 여론이 분분한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납니다. 1시간 반을 하는데, 자, 먼저 김희중 기자. 네. 1시간 반으로 늘어난 배경도 좀 궁금해요. 원래는 한 30분, 1시간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네, 정부 당국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30분 한다고 했었냐? 그것은 일본 언론들이 흘린 것이다. 한국의 이제 아베 총리에 대한 홀대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회담도 30분에 그치고 오찬도 안 한다 이렇게 부각을 했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사실 오늘 회담은 30분간 단독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다른 실무자급이 다 참여하는 확대 정상회담이 이제 1시간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예정돼 있는데 사실은 하지만 오늘 10시 40분부터 원래 어제 저녁에 열렸던 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30분 회담일 수도 있었지만 어제 중일 정상회담이 저녁에 열렸고 그리고 시간도 조금 있는 김에 이 정상회담을 조금 더 확대하면서 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우리가 이제 의장국으로서 온 아베 총리에 대한 어떤 좀 예우 또 이번에 할 말은 좀 다 해보자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뭐 NHK가 보도하기 전에 우리 청와대는 만난다라고 했고 일본 그 외무상은 뭐 그런 적 없다라고 하고 단독 정상회담을 한 해 만에 하다가 만난 거예요. 일본으로서는 부담이 있습니다. 한국 와서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당연히 위안부 문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으로 어떻게 풀 것이냐, 역사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볼 겁니다. 뭐라고 답을 할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뭐 저는 이제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하기우다라고 그 총재 보좌역을 데리고 왔는데요. 굉장히 우파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가거든요. 예. 근데 뭐 엊그저께 텔레비 내리는 걸 보니까 바로 텔레비에서 이제 비행기에서 내린 걸 보니까 바로 뒤에 서가지고 이제 대동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에서도 일본 측에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저는 좀 표시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런 점에서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겠고 또 이제 1시간 반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이건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위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예를 들면 이제 뭐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코이즈미 수상 간의 어떤 회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노다 총리 간의 회담이라든지 보면 시간은 길었지만 굉장히 결과는 더 나빴습니다. 특히 이제 2011년 11월에 교토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그때 다양한 의지가 있었지만 2시간 이상을 전부 다 위안부 해법에다가 집중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일 관계 최악의 상태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그 분위기를 어느 정도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고 일단은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조금이라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서 어느 일방이든 간에 각자의 입장을 완전히 뭐 주장만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어떻게든 입장 차이를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가능한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 해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견의 일치를 보고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아베 수상이 이런 과거 문제에 대해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앞으로 예를 들면 차관급 정도로 회담에 지금 국장급에서 단계를 좀 올려서 격상시켜가지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조금 더 만들어 나가자, 전향적으로. 그 정도가 나오면 아마 베스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하규다 부장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 강경 이제 아까 우익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정부의 부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온 것은 당연합니다만 하규다 부장관은 작년 10월에 이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했던 고노다마에 대해서 역할이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위안부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많은 분들이 피해자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길 바란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한일 협정으로 이미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그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어떤 전향적인 태도 변화나 그런 발언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하긴 어렵습니다만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문제인데 아베의 화법 참 이 돌려서 말하는 거에는 아주 그 뭐 능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하버드에서 대학생이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위안부 문제 아예 섹스 슬레이버리라고 하죠. 이게 뭐 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죠 그때 진심바이바이 뭐 이러면서 대충 피해갔습니다. 인신매매. 예, 인신매매. 그게 인신매매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건데 그런 식으로 피해가기에 아주 대장인데 말하자면 이번에는 어떻게 피해갈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비슷하게 피해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또 하나 30분이었는데 1시간 반이 됐다라는 것은 아까도 양기호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오히려 일본 쪽에서 할 말이 좀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요. 그 경우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 수존주의적인 일본 쪽의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요. 예. 이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상 위안부 문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일본 쪽의 마이너스적인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 거기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한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헌재에서 사실상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이거 위헌이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사실상 연구 자료를 모이기 시작했고요. 예. 한국 정부 내에서는 올해 말까지 지금 한국 자체에서 위안부 문제 자료를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연구라든가 그런 거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나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금 고령이 아닙니까? 그래서 급하게 이거 해야 되는 얻어내야 되는 것이 많은데 일본은 마이너스적인 연구를 엄청나게 20년 이상 해왔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이게 그런 것으로 다 시간이 많아졌다 해가지고 예. 하면 이것은 어떨까? 약간 좀 우려도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에 지금 제가 있는데 좀 두 사람 사이에 제가 좀 없이 좀 이렇게 좀 가깝게 만나고 허심탄회한 얘기 좀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뭔가 아베를 만났는데 그냥 보냈다 이거 부담됩니다. 한국까지 왔고요. 그리고 뭔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오바마 대통령 만났을 때 한일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보내진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아무튼 첫 술에 배부르라 이번 회담을 보는 시선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일본과는 안보나 경제 협력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은 과거사 문제를 조금 옆으로 두고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현재 정부 기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일단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많은 관심이 쏠려 있지만 아베 총리로부터 어떤 좀 진전된 입장을 기대하지 못한다는 것이 다 공통된 의견이긴 합니다.
합니다. 아베 총리가 좀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그 외에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협력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 일단 뭐 지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에 따른 그 집단적 자유권 행사, 네. 그다음에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이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북한 가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 나가다니 켄 방위상이 이제 얼마 전에 얘기를 했듯이,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어떤 동의가 필요한 지배가 미치는 거는 한반도, 영향이지. 그러니까 휴전선 이남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북한에 이제 언제든지 상륙할 수 있다는 점 좀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서 우려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그다음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일본의 협력을 다시 한번 이끄는 것과 더해서 예. 또 양국 간의 이제 경제와 또 인문 교류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교수님께 1분씩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안부 문제는요, 뭐 위안부 한국 여성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필리핀 여성도 있었고 중국 여성 특히 있었습니다. 중국에게도 오늘의 만남은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위안부 문제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고요. 예. 한일 관계에서 위안부 문제가 양국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결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요. 지금 몇 분 남아 있지도 않고, 다만 이제 위안부 문제가 한일 관계 전반을 붙들고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아마 그런 기조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일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면에서도 중요하고, 예. 또 한일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면에서도 중요하고, 한중 관계만큼 한일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문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한일 관계는 빨리 복원을 시키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교 교수님, 오늘 회담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한일 양국 정상이 진지하게 앞으로 이 문제를 논해 나가자 정도의 저는 그 해답을 얻으면 좋다고 보고요. TPP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 측에서 수산물 규제 이걸 지금 완화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서로 이제 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TPP를 지금 추진하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아마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뭐 한일 공통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고, 특히 이제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중 체제 하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해야 득이 더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한일 협력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애교적인 입지나 공간을 확보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넓게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있을 한일 정상회담에서 회담이 끝난 뒤 두 정상이 이렇게 좀 환하게 웃으면서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네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